자, 오늘은 121번부터 할 차례죠. 자, 121번 문제는 농도 환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보도록 할까요? 밀도가 1.51g/ml인 53.4% 질량, W per W 하면 질량 배분율 말하는 거죠. 질량 배분율 53.4 NaOH가 있대요. 유효수자 개념을 사용해서 다음에 답하시오 하면서 먼저 몰랄 농도를 먼저 구하라네요. 자, 그러면 우선 몰랄 농도는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얘는 용매, 물의 질량분해, 그 다음에 녹아있는 NaOH의 몰수. 자, 그러면서 하나씩 차례대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서 우선 100g 있다. 용액이 100g 있다 가정해놓고, 용액이 100g 있다 가정해놓고, 그 중에 현재 NaOH는 얼마다? 질량으로 53.4g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몰수가 필요하니까, 나누기 몰 질량. NaOH가 몰 질량이 40이죠. 45 나눠주면 얘는 1.335 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용매 물의 질량을 찾는다면, 물의 질량은 전체 질량에서 용질의 질량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100 마이너스 53.4 해주면 얘가 단위가 그람. 그런 다음에 이들을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대입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위에 분모항은 1.335, 그 다음에 분자항은 100 빼기 53.4, 그 다음에 얘는 g이니까 나누기 또 1000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 값은 몰랄 농도는 얼마냐면 28.6 몰랄 농도 이와 같이 나오더라. 뭐 계산기가 좀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번은 0.15몰 농도 500ml를 만들고자 한대요. 그러면서 방금 그 수용액 53.4 질량 배분율 가는 NaOH 수용액 몇 미터를 취해야 이 용액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용액을 몰농도로 먼저 환산한 다음에 희석 MV는 M-V-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몰농도를 구해보자. 위에서 현재 몰수 찾아놓은 거 있고 하니까 몰농도를 구하자면서 우선 부피를 먼저 찾아야겠죠. 몰농도라는 것은 몰수 나누기 부피니까 부피를 찾자 하면 부피는 용의 질량 100g이라 했었으니까 용의 질량 100g 나누기 밀도 1.51 해주면 이게 바로 단위가 이제 밀리리터.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리터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얘는 1.51분의 0.1리터. 이와 같이. 그러면 정수화 시키자고요. 정수화 시키면 얘는 151분의 10리터. 이와 같이. 그러면 끝났죠. 몰 농도라는 것은 얘는 밑에 분모 151분의 10분의 몰수 1.335몰 하면 얘는 몰 농도 얼마냐면 역시 계산기 좀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얘는 20.2몰 농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20.2몰 농도짜리 Vml를 취한 다음 희석하면 얼마로? 500m로. 희석하면 0.15 몰농도 된다. 그러면서 곱하기 500ml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Vml만 남겨놓고 나머지 싹 다 넘겨서 V를 정리하면 V는 얼마 되냐면 얘는 3.71ml 이렇게요. 계산기가 있어야겠죠 이 문제 아무래도. 그래서 별로 숫자들도 뭐 좀 그래요. 똑똑 떨어지는 그런 값들이 아니라서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자 계산기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2번 문제. 난용성 화합물인 CaF2 불용성염이죠. 그러면서 CaF2는 먼저 칼슘 플러스 이가, 그 다음에 두 개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F 마이너스 얘는 물을 가수분해 시키죠. 물을 가수분해 시켜서 누굴 만든다? 바로 OH 마이너스를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용성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염기성인 불용성염. 이와 같이. 자, 이러한 염기성 불용성염을 물 또는 0.1몰로 NaF. 자, 위에 F- 있으니까 공통효과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는 K쉘. 전혀 공통효과는 없네요, 지금. 이 용액에 녹인다 할 때, 녹인다 하면서 그때 용액도 가장 큰 것은 어느 거겠느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B에서 용액도 제일 작겠죠. 그 다음에 순수한 물에서 용액도 보다 B는, 자, A보다 B는 분명히 용액도 작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C 하면 우리가 보통 자 전혀 관여되지 않은 이온이 있으면 용해도는 전혀 변없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염류 효과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용해도가 더 증가해요. 알았죠?
자, 염료 효과 해가지고 여기 풀이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 염료 효과 해가지고 이 효과에 의해서 순수물에서보다 용해도가 증가하게 돼 있다. 자, 이런 케이스 때 사실상 암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염료 효과에 의해서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대과대는 시험 나오면 증가하는 경우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염료 효과에 의해서 증가한다. 순수물일 때보다 증가한다. 하면서 C용에서 용해도 제일 크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다? 염류 효과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서 나 암기 좀 해주시면서, 별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요즘에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CAF2 용해도 가장 작은 용액.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공통 이온 효과가 있는 NAF 수용액이죠. 그래서 비수용이고, 이유는 공통 이온 효과다. 하면 되겠네요.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또는 용해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전에 염기성 염이라 했으니까 산을 가면 용해도 또 증가하기도 하겠죠. 근데 현재 보기에는 산성 용액이 없기 때문에 산에 대한 부분은 산에서 용해도 증가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네요. 이 문제에선. 자, 123번 문제는 첫 번째 가는 균형 맞추기, 산원은 균형 맞추기죠. 그 다음에 나는 전자친화도 가장 큰 것부터. 할로겐족, 이건 너무 쉽죠. CL이 1등, F가 2등, BR이 3등, 그 다음에 I가 4등. 그러면서 여기 두 개가 순서가 바뀐 이유는, 뭔가요? F가 전기성도는 크지만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 전자 반발이 심해서 CL보다 방출된 에너지가 적은 거죠. 이유들을 묻는다면 그런 이유까지 여러분 알아두면 좋다. 자, 그리고 우리는 가를 풀기 위해서 산화수 변화 보면 여기 구리가 제로에서 얼마 플러스 2로 산화네요. 그쵸? 그러면 산화 반쪽 반응은 구리가 누가 된다? 구리 플러스 2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환원은 산소나 수소는 전혀 현재 산화수가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2에서 변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원자, 추가로 있는 원자 질소를 보면 여기서는 플러스 5고요. 여기서의 질소는 플러스 2. 그러면 질소는 환원이네요. 그쵸? 그래서 환원은 HNO3가 누가 된다? 멀찌감치 써놓고 NO가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위에 거부터 구리 하나, 오른쪽도 구리 하나 됐죠? 다른 원자 개수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전하균형, 화살표 오른쪽 플러스인데 반대편은 제로.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두 개의 전자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는 질소 하나 됐고 산소 3개, 산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두 개의 물 분자. 그러면 H가 몇 개? H가 4개. 반대편 1개. 그러면 왼쪽에다가 3개 H 플러스. 이렇게 넣어주면 우선 원자의 개수는 다 맞췄죠. 자, 그런 다음에 전하균형하기 위해서 화살표 왼쪽은 플러스 3이고 오른쪽은 제로네요. 그러면 3개의 전자. 자, 이런 식으로. 자, 각각 반쪽 반을 찾아냈고요. 그런 다음에 전자가 소거되도록 두 식을 더하자면서 위의 식은 3을 곱하고요. 아래의 식은 1을 곱하자. 그러면 3을 곱하면 3, 여기는 6. 아래 2를 곱하면 2, 그 다음에 6, 2, 4개. 이 상태로 더하게 되면 전자 6개 소거되고요. 또 소거될 거 있나요? 없네요. 그쵸? 그러면 최종 레독스 방식은 3개의, 자, 위에 거랑 똑같은 순서로 3개의 CU가 얘가 2개의 HNO3랑 그 다음에 6개의 H 플러스랑 반응하면 그러면 3개의 CU 플러스 이가와 그 다음에 2개의 NO와 그 다음에 4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그러면 A는 3이고요. B는 2고요. C는 6. 그 다음에 요게 A였고 B였고 얘가 D는 4. 이런 식으로 A, B, C, D 다 구해졌네요.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24번은 용액의 조성, 농도에 관련된 질문으로 틀린 거를 찾으래요. 그러면서 몰농도는 1리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 뭐 등등해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바로 틀린 것만 볼게요. 몰랄농도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 1kg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죠. 그래서 틀렸더라. 자, 간단한 문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광합성에 의해 수크로스가 만들어진 반응이다 하면서 이 반응이 만약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분자도 얼마니 하고 있는데, 자, 한 방에 그냥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참여하는 분자의 개수, 이게 바로 분자도죠. 그러면서 CO2 몇 분자? 12분자. 물은 몇 분자? 11분자니까 분자도 얼마? 단순히 둘을 더해서 23이다. 됐죠? 상 같은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분자의 개수만 보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단일 단계란 말이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분자도라는 거는
메커니즘상에서 한 단위 단계에서 참여하는 분자의 개수가 분자도예요. 전체 반응식 가지고 구하는 건 아니랬죠. 뭐 간혹 그냥 전체 반응 가지고 구할 때도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긴 한데, 억지성 문제로 질문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단위 단계 과정에서 참여하는 분자의 개수. 알았죠? 자, 그다음에 종류를 보는 거 아니에요? 두 종류의 분자가 참여한데서 분자도 2 하는 거 아니에요? 분자 개수에 그대로 종류에 상관없이 분자의 개수. 자, 그다음에 126번은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올바른 거는 3번. 자, 12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별표 좀 할게요. 별표 좀 하면서 바로 이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델타 G하고 델타 G0 같은 거예요? 같지 않은 거예요? 서로 같지 않은 거죠, 그쵸? 둘은 무슨 관계예요? 델타 G, 어떤 온도 T에서의 델타 G라는 것은 그 온도에서의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스 RT의 ln Q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만약 기체 반응이면 이 Q는 QP, 반응지수 Q. 자, 이거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걸 묻는지 여러분이 항상 뭘 해야 된다? 구분해서 조심해서 풀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같이 특정 분압이 소개되고 있으면 이때 깁스에너지 구하라면 바로 누굴 구하라는 거다? 바로 이걸 구하라는 거다. 근데 만약 표준 상태다. 표준 상태에서 깁스에너지를 구한다 하면 표준 상태 깁스에너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값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라고 보면 초기 압력이 수증기는 0.85 뭐 등등등등 쭉 세 기체의 분압을 알려줬네요. 세 개만 알려주면 돼요. 왜? 여기 하나는 고체니까 얘는 반지수 Q 구할 때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1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누굴 쓴다? 이들은 분압을 가지고 QP를 구한다. 자, 이렇게 알려두시면서, 자, 세 개의 분압들 알려줬고 온도는 700켈빈이래요. 그런 다음에 델타 G로 만든 것을 구하라 하면서 또, 자, 무슨 데이터 나왔죠?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나왔어요. 왜?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 이걸 구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기를 1단계로 구하고 여기를 2단계로 구하자. Q를 구하는 게 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구해보면 1단계. 이 반응의 현재 온도에서의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라는 것은 생성물 CO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 CO는 얼마예요, 지금? CO는 마이너스 137kJ per mol. 그 다음에 플러스 H2는 얼마래요, 지금? H2는 기준물질은 제로죠, 제로. 사실은 700칼리면 제로가 아닌데, 수치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기준물질은 제로야 하고 그냥 푸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탄소 흑연 역시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온도 700칼리라는 거 그냥 무시하시고, 역시 0이다 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수증기의 표준 생성 깁스에너지는 얼마? 마이너스 229kJ 해서 이거 계산하면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는 얼마냐면,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는 얘는 92kJ이에요. 자, 이렇게 찾아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지수 QP를 구하자면서, 그러면서 반응물 탄소 고체는 고체니까 그냥 무조건 1이고, 그 다음에 수증기압은 얼마? 수증기압은 0.85 기압이고요. 그 다음에 CO는 10의 마이너스 4승 기압. 그 다음에 수소가스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해서 이거 계산하면 Q값은 이거 계산하면 저 계산 결과만 적어놨는데 달랑 이거 계산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8승 2의 마이너스 8승 나누기 0.85 해서 얘는 얼마냐면 2.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그럼 다 끝났죠. 이제는 최종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질문하는 깁스에너지를 구하자. 델타 G라는 것은 표준 반응 깁스에너지 92kJ. 단위 조심해야 돼요. 여기 킬로줄인가 줄인가 이거 단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또 R 하면서 R의 단위 뭐예요? 지금 여기서 또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단위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92kJ 플러스 R값 8.3145 줄 퍼 칼빈몰. 그다음 온도는 700칼빈. 그다음에 곱하기 ln에 2.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자, 이렇게 하면 R에서 줄 퍼 칼빈 몰이었고 온도에서 칼빈 곱해지면 칼빈 약분되면서 줄 퍼 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해줘야 된다? 여기서 나누기 또 1000 해줘야 된다. 또는 나누기 1000 또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라 하면서 자 킬로줄로 바꿔주면
1000을 곱해주면 1000으로 나눠주면서 킬로줄로 바꿔준 다음 요거 나머지 요거 계산 다 하면 그 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0.2 킬로줄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델타 G가 음수네요. 음수. 그러면 이 반응은 현재 이 압력 조건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이 압력 조건에서 정반응은 자발적이다. 이와 같이 또 우리는 설명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 별표 좀 할게요. 델타 G 묻는 거와 델타 G0 묻는 게 다르더라. 그 다음에 델타 G 묻다 보니까 이렇게 델타 G를 묻다 보니까 누가 소개되고 있죠? 각 화합물들의 생성물 반응물들의 분합이 소개되고 있죠. 이게 소개되어야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없었다면 이거 구할 수 없었어요. 알았죠? 자,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델타 G를 묻는 거와 델타 G0를 묻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27번 문제 별표, 별의 별, 별의 별 3개까지 하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8번 문제 볼까요? 자, 128번 문제는 평형상수 계산한 문제인데 되게 심플해요. 평형 상태 있고 그다음 평형 분합을 그냥 친절하게 다 알려줘 놨어요. 알려준 상태에서 평형상수 KP 구하라. 기체 반응이니까 KP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KP라는 것은 얘는 메탄올이 현재 6.1 곱하기 10의 마 4승이고요. 그 다음에 CO는 0.387 ATM이고요. 수소 1.34 기압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냥 이거 계산하면 얘는 1139, 1140 정도 된다. 그러면 답은 몇 번? 답은 1번. 뭐 이런 문제는 거저주는 문제죠.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29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서 자, 기억부터 0.1 몰롱도 그루코스 수용액과 0.1 몰롱도 NaCl 수용액의 삼투합은 같다. 같지 않죠? 누가 더 크겠어요? 반토 분자 I. 자, 완전히 해이된다 치면 앞에 거는 1이고요. 뒤에 거는 2니까 누가 더 크다? NaCl이 2배 더 크다 해야겠죠? 틀렸고요. 니은번 특정 화학 반응에서의 엔탈피 값은 반응 경로에 따라 그 값이 변하지 않죠. 왜? 엔탈피는 무슨 함수니까? 얘는 상태 함수니까. 자, 경로가 바뀐다 해도 그 값은 변하지 않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한 종류의 반응물이 관여되는 화학 반응 속도식에서 2차 반응의 반감기는 초기 농도와 반비례한다. 맞죠? 2차 속도식에서 반감기라는 것은 얘는 K 곱하기 초기 농도분의 1 하기 때문에 초기 농도와 반비례한다. 맞았어요. 자, 리을번은 반도체 중 주 결정의 원자보다 자, 반도체는 누구를 만들죠? 실리콘을 만들죠. 원자 번호 4개짜리 실리콘. 자, 이거보다 적은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 뭐 3개. 3개 하면서 누굴 쓰냐면 보통 많이 쓰는 게 많은 걸 할 때는 인을 넣고요. 적게 한다면 갈륨 GA. 원자과 전자 3개예요. 그럼 여기 자, 전자 하나가 부족하다. 전자홀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자과에서는 전자홀 하면서 얘가 플러스죠, 플러스.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플러스. 그래서 이리로 이걸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플러스니까 파지티브의 P형 반도체 하면 리을번 맞았네요. 근데 만약 원자과 전자수 더 큰 P, 즉 원자과 전자 5개인 P를 이용하게 되면 전자 하나가 남게 돼요. 이 남은 게 전기 에너지를 이동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전자 남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더라면서 얘는 N형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렇게 자, 반도체 요런 부분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죠. 또 전자과 하면 저보다 더 잘 알겠죠, 이런 부분은. 자, 아무튼 오늘 화학적으로만 129번 이와 같이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 130번 문제. pK 값이 8.4인 약염기성 약물의 pH 7.4 조건에서 이온화형과 중성형 약염기 화합물. 자, 약염기면 우리가 보통 1번형이 B라 쓰죠. 그 다음에 얘가 물을 가수분해시키면 HB 플러스와 OH 마스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온화형이 바로 HB 플러스가 이온화형이고 중성형이 바로 B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 B를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우선은 핸더슨 하사파크시 쓰자 하면서 자, pK가 나왔으니까 바로 pH는 pKa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의 밑에 분모는 둘 중 산성형. 누가 산성형이에요? HB 플러스죠. HB 플러스 분의 위에 분자는 염기성형인 P. 자, 이거. 자, 또는 자, 이 반응의 표형상수 KP라는 것은 얘는 B의 농도분의
HB 플러스의 농도 곱하기 OH 마스의 몰 농도. 여기서 요것만 남겨놓고 남을 싹 넘겨서 정리해서 AP를 구한다. 자, 로그가 씌워져 있는 거면 아래식을, 로그가 바뀌어져 있는 거면 이식을. 그러면서 지금은 로그가 씌워져 있는 pKa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20보다는 아래식 이게 낫겠죠. 그러면서 pH는 얼마? 7.4인 조건이고요. pK는 얼마? 8.4인 조건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요 로그 값이 얼마? 로그 값이 마이너스 1. 그러면서 문제는 이온화형과 중성형의 존재 비율. 이온화형분의 중성형의 존재비. 그러면 로그를 벗기면 0.1. 어이구, 제가 이거 잘못 풀었네요. 10이라면 안 되네요. 10이라면 안 되고 0.1이라 해야겠죠. 0.1이라고. HB 플러스과 중성형의 존재 비율. 애매하네. 이렇게 되면 누가 분모죠? 중성형이 분모인가? 중성형이 분모인가요? 어차피 풀이를 잘못 만들어놨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pH가 7.4, pKa가 8.4. 요거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착각해가지고 답을 또 10이라 해놨는데, 근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온형과 중성형의 존재비가 10대 1 이거죠. 10대 1 이렇게 나는 게 가장 좋은데 애매하네요. 자, 이거는 애매. 요즘에는 이런 형태의 글을 안 써주죠. 또는 존재비 이걸 아예 묻거나 또는 가로 열고 B분의 HB 플러스 또는 HB 플러스분의 B 식을 써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건 그냥 버릴게요. 그렇죠? 우선 얘는 버려놓을게요. 풀이는 제가 틀려놨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하필이면 좀 지저분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30번까지 풀어봤어요.